자, 여러분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개정 과목을 그죠? 이렇게 우리가 기록하는 방법을 배우는 이유가 어차피 시험이랄지 실무는 그죠? 텍스트를 준다고요. 특히 시험에서는 텍스트를 주죠. 어떤 글을 준다고 글. 뭐 그죠? 물건을 사기 위해서 뭐 직원들하고 회식비로 얼마를 지출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주니까 글을 읽고 그 글을 머릿속에 연상하지 못하면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무는 어떻게 됩니까? 실무는 이렇게 증빙이 주죠, 그죠? 실무는 증빙을 주니까 이제 증빙을 가지고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두종 프로그램 같은 걸 좀 배우는 이유가 그 증빙 위주의 뭡니까? 실무도 같이 겸해야 되거든요. 이 수업 시간에 그게 녹여져 있어요. 나중에 그런 것들 같이 겸해서 할 거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글을 처음에 봤을 때 글을 읽어보고 이 글에 대한 의미를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기록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글을 잘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글을 읽다 보면 의미를 잘 모르는 용어가 나타나죠. 그래서 부닥치는 첫 번째 개념이 바로 용어예요, 용어. 용어죠, 용어. 그래서 용어를 잘 모르면 항상 그죠? 질문하시고 수업 중에도 돼요. 질문하시고 또 만약에 제가 없으면요. 네이버 선생님 있죠?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정의가 뜨잖아요. 근데 이제 세법 같은 거 보면 정의가 뜨지만 그걸 읽어봐도 한국말인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한 번쯤 뭐예요?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한번 익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업 시간에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든지 혹은 또 뭐 직접적으로 물어보셔가지고 궁금점을 해소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 중에서 가장 좀 미련한 분은 뭐냐 하면 하나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대여섯 시간 있죠.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그걸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그런 방법은 좀 시간이 많은 분들. 근데 공부 시간이 한 10년 정도 되는 분. 그런 분을 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찾아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빠른 방법이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그걸 뭡니까? 정체하지 말고 빨리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할 때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독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잘 모르는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라는 얘기 아니라 일단은 그걸 정체되면 그 다음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몰랐는데 뒤에서 보다 보니까 앞에 게 안은 있죠. 몰랐는데 뒤에 공부하다 보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앞에 게 이해되는 있죠. 다시 한번 보면 훨씬 더 낫다고요. 그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에 있는 있죠.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요. 여기 있는 개정을 좀 익히고요. 이걸 그냥 허투루 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있죠.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한 20가지 개정 과목이 있다고요. 회계처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뒤쪽에 회계처리를 기록하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미리 뭐야? 그거에 대한, 그죠? 가감성제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뭘 배우는 거예요? 숫자를 배우는 개념과 똑같아요. 그죠?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우리 회사는 아마 상품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는 기업인 모양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죠. 상품을 매출하고, 매출은 판 거예요. 상품을 팔아가지고 팔면 그래서 돈을 받게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래 보면 외상거래 할 수 있죠. 외상대금은 도대체 뭘로 기록하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상대금은 기록할 때 보면 요거는 개정 과목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수익입니까? 외상대금은 수익이 아니죠. 수익은 매출이죠. 지금 물어본 게 뭐냐? 매출하고 그 다음에 뭐야? 내가 받아야 될 외상대금 있죠. 요거를 외상대금이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이거는 미래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적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산이 되죠. 이게. 그래서 채권이 되잖아요. 여기 그죠? 외상대금은 채권이 되죠. 채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일까요? 근데 이놈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권리라서 좋지만 뭐예요? 권리라서 좋지만 최고 좋은 거는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가 최고 좋은 거예요. 현금이. 왜 머니가 좋은 줄 아세요? 완결 거래잖아요. 완결이 됐단 말은 이 해당 거래에서 더 이상 뭡니까?
왈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거래로 종결이잖아요. 근데 이제 채권 채무가 발생하면, 즉 외상거래가 발생하면 왜 피곤할까요? 그거를 종결할 때까지 뭔가, 없어질 때까지 뭔가, 소멸할 때까지 뭐예요?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애기가, 그죠? 우리 유치원에 갔던 애기가 집에 와버리면 뭐예요? 그저 신경 안 쓰는데 아직 안 왔으면요. 계속 그저 창문을, 그저 스쿨버스가 오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비슷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산이고 이걸 적는 계정과목명은 그냥 외상매출금이다 이렇게 적어요. 그냥 적으면 익히세요. 한번 이런 거구나. 맛배기로 듣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예요. 자, 외상매출금. 잘 지었잖아요. 외상으로 뭐 매출한 금액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상값을 기록할 때는 외상매출금을 적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제가 뭐 자꾸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한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죠. 여기. 첫 번째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죠? 첫 번째 보면 매출을 해요. 매출은 어디서 적어요? 100원이나 할게요. 다. 상품을 매출해요. 물건을 팔았다 이거잖아요. 수익이 증가한 거 아니에요? 수익을 어디에 적어요? 차변에 대변이에요. 대변 막 헷갈리는 분은 그거 보세요. 복식부 원리를 보고. 그럼 제가 여기 차변, 대변 이렇게 적는데 이렇게 적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굉장히 또 힘드니까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안 적고 뭐예요? 중간에 선을 하나 똑바로 꺼야 똑바로 끄세요. 삐딱하게 긋지 말고 딱 꺼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쓰는 분이 있어요. 하면 안 돼요. 날리지 말고 만약에 끄더라도 똑바로 끄라 이거죠. 똑바로 딱 끄고 뭡니까? 선을 하나 끄면 그죠? 차변 대변 적어도 좋은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는 게 훨씬 더 강의할 때 편해요. 그래서 선을 딱 꺼서 요 왼쪽은 뭐예요? 차변, 오른쪽은요? 그냥 대변이라고 약속하고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뭘 기록해요? 상품을 판 것부터 먼저 기록하죠. 팔았다, 그죠? 팔았다. 그럼 여기 매출. 근데 이제 매출인데 수익을 적는 거잖아요, 그죠? 수익을 딱 적는 거예요. 수익을 적는 거예요, 수익. 근데 매출은 매출인데 그걸 매출보다는 더 구분하면 좋잖아요. 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상품을 팔았는지 제품을 팔았는지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매출도 구분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매출을 적을 때 매출보다는 큰 계정보다는 세부 계정을 적으면 더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상품 뭐야? 앞에다가 상품 매출 좀 적어주면 좋겠잖아요. 100원 적습니다. 수익이죠. 적죠?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계정은 요거예요. 요 계정을 배우려는 거죠. 이때 100원을 똑같이 적잖아요. 복식부의 원리가. 그죠? 대차 균형의 원리가 똑같이 적는다 했잖아요. 그죠? 요 원인의 이 결과에, 이 원인의 결과는 뭐냐 이거죠? 뭐냐 이거잖아요. 현금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 적으면 돼요. 근데 현금이 아니잖아요. 현금이 아니고 뭐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채권이. 그걸 적을 때 어떻게 적겠습니까? 요 계정을 적는다 이 말이에요. 외상, 매출금. 자산이잖아요. 그죠? 현금도 자산이고 얘도 뭡니까? 돈 되는 거니까 자산이다 이거 자산에. 그죠?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으면 된다. 이렇게만 적으면 뭡니까? 지가 알아서 뭡니까? 그죠?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에 따라 내가 잘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뒤쪽에 우리가 회계 뒤쪽에다가 분계 연습 21개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걸 하려고 지금 이렇게 배우는 거니까요. 지금 회계치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빠르게 뭡니까? 한 번쯤 인사만 하는 거,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들어는 봤다는 정도로 하기 위해서 맛배기로 한번 보입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그죠?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대요. 그럼 어음을 어떻게 기록하냐, 그죠? 나중에 돈 받으신 권리가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받을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음을 발행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거 배우게 될 거예요. 어음은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속어음은 돈 준 건 아닌데 그냥 약속한 거예요. 이 종이를 주면서. 야, 내가 약속할게. 그죠? 지금 돈을 못 주니까 미래에 일정한 기간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정서가 뭐예요? 어음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음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급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럼 나는 정해진 날짜를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산이 되지. 그죠? 그리고 요거는 자산이죠. 요거는 앞으로 받아야 된다 해서 받으러 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적어 놓습니다. 아,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 어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 회계처리 해볼 겁니다. 뒤쪽에. 자, 상품을 매입했어요. 샀다고요, 샀다고. 상품을 지금은 판 게 아니고 산 거라고요. 이마트인데 신라면 농심으로부터 라면을 샀다 이 말이에요. 사고 현금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현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상품을 사면 100원 주고 사고 그 상품은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돈을 줘도 현금 줬으면요. 현금 빼고 돈이 나가면 자산이 감소되면 차변에 적지 대변에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겠죠, 그죠? 복식부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금 준 게 아니고 뭐야? 그래서 외상이 진 거예요, 외상. 외상을 한 거예요. 외상이니까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될 채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빚이죠? 그럼 여기 딱 뭐라는 거지. 그리고 얘의 반대가 되죠, 그죠? 외상 매출금의 반대가 뭐야?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채가 되는 거예요, 부채. 용어를 한번 완충적으로 용어를 한번 듣고 들어가자 이 말이야. 구체적인 기록은 뒤에 해요. 근데 지금은 한번 듣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기록하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그래서 완충적 개념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볼게요. 상품을 매입하고 요거를 현금을 준 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 내가 이 어음을 보면 내가 발행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약속 지킬게. 먼저 돈 나중에 줄 거야 라고 요걸 줬다 이 말이에요. 받은 게 아니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정한 기간에 이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매입하고 어음이니까 요거는 지급해야 될 의무입니까? 요거는 부채가 되죠, 나중에. 받을 의무의 반대가 바로 지급어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어음. 지급어음은 부채가 되고 받을 의무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니까 돈이 되는 거고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부채가 되는 거야. 충분하게 있죠. 개정 과목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섯 번째 볼게요. 자, 우리 거래할 때 기업의 가장 중요한 거래가 뭘까요? 바로, 그죠? 영업을, 이익을 내기 위한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행위죠. 그죠? 그럼 상품 매매 기업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상품을 사고 파는 거. 제조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요. 재료를 매입해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서포트하는 활동도 있겠죠. 뭐 컴퓨터를 왜 삽니까? 그죠? 컴퓨터를 사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원들한테 컴퓨터 있잖아요. 그 컴퓨터를 사는 이유는요. 그거를 컴퓨터를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내가 팔려고 하는 본연적인 영업 원천이죠. 상품, 제품을 팔기 위한 서포트 활동이죠. 그죠? 그런 거를 활동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정보를 만들 때 그런 좀 활동에 따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볼게요. 그 전에 요거 밑에 배울 건데 요거 5번, 6번은 일반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때 있죠. 성금 주고 받을 때가 있어요.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계약금을 걸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 전에 뭐야? 사서 팔 때 물건이 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야, 내가 돈을 찜할 거야. 내한테 물건 좀 줘. 하면 미리 뭘 겁니까? 계약금을 걸잖아요. 그죠? 계약금을 지급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그럼 받은 입장에서는 뭐야? 어떻게 기록해야 될지 그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기록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미리 지급했다.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서 미리 지급했다. 선 지급한 금액 있죠. 그럼 이건 선 지급한 금액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자산이 돼요. 왜 자산이 될까요? 돈이 나갔지만 나중에 이 거래가 없다라고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맞잖아요. 돈이 내가 나갔지만 나중에 없던 일로 하면 돈이 다시 받을 거죠. 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선지급, 아직 쓰지 마세요. 선지급금 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죠? 선지급금인데 미리 지급한 거잖아요. 내가 지급한 거잖아요. 지자를 빼요. 그럼 뭐가 되죠? 뭐 이렇게. 그죠? 지자를 빼면 선급금. 선지급금을 지자를 빼면 선급금 됩니다. 선급금 100가지 미리 지급한 금액. 선급금은 자산이 됩니다. 자산이 왜 된다고요? 자산은 돈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아직 물건을 받기 전까지는요.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돈이 되잖아요. 그죠? 돌리면 돈이 되니까 그건 자산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은 뭐와 대체될까요? 물건 받으면 상품 같은 걸로 대체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품 대체면 상품은 자산이잖아요. 어차피 자산에서 자산이 뭡니까? 1원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미리 그죠? 받은 건 뭐죠? 미리 받은 거. 미리 받다. 미리 선. 이미 선. 그죠? 미리 받은 거예요. 미리. 이미 선. 받은 거죠. 받을 수잖아요. 받을 수. 그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아, 한자 쓰면 안 돼. 요즘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선수금. 선수금 같은 거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죠? 기업에 계신 분들은 알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기업에 있지 않고 가정에만 있다가 오신 분도 있으니까요. 처음에 배우는 분도 있으니까 이 용어를 자꾸만 뭐예요? 친숙해지려고 해야 돼요. 이게 기업의 언어잖아요. 이걸 가지고 서로 그죠? 서로 커뮤니를 하는데 이걸 못하면 이해가 안 되죠. 선수금은 부채가 돼요. 왜 부채가 될까요? 부채가 되는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미리 돈을 받았죠. 근데 이 거래가 없다면 뭐예요? 나중에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죠. 물건을 주기 전까지는 여전히 뭡니까? 내가 넘돈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부채가 되는 거죠. 그죠? 내 돈이 아니잖아요. 선수금은요, 부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모형이 뭐예요? 이렇게 지금 짝꿍을 맞추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의 반대는 외상매입금. 아들엄의 반대는 지급업. 선급금의 반대는요, 선수금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대형해서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익히는 이유가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의 거래에서 양쪽의 거래가 발생하죠. 제 이 교재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있었어요. 양쪽에 그저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다 했어요.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게 가장 빠르게 이 거래를 익힐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뭐 속된 말로 1타 2피잖아요. 한 번의 개념으로 양쪽의 측면을 다 배울 수 있죠.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개정 과목 익숙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토지를 팔았어요. 우리 회사에. 우리 회사는 토지를 파고 사고 파는 부동산 매매에서는 안 해요. 그냥 우리 회사에 보면 토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업무에 사용하던 공장 부지랄지. 그리고 일부 있죠. 업무에 사용하다가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죠 받을 그죠 외상 대금 있죠. 이거를 현금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자, 토지를 팔았어요. 토지는 자산이에요. 자산의 감소는요. 토지를 팔았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팔았다고요.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산의 감소는요. 대변에 그러니까 현금이 나가나 토지가 나가나 똑같은 거라고요. 현금이 대변에 기록하는 걸 알면서 토지가 대변에 팔았다고 한 거를 대변에 기록하는 걸 그죠? 이해 못하면 안 돼요. 돈 들은 게 나가면 무조건 뭐예요? 대변. 돈 들은 게 들어오면요. 차변이다 이 말이에요. 토지는 돈이 되잖아요. 팔았다. 그리고 100원 똑같이 줬고 현금을 받았으면요. 이게 완결 거래잖아요. 현금. 근데 지금 현금이 아니잖아요. 뭘로요? 앞으로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니까 채권이죠. 돈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외상 거래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아직 적지 마세요. 외상 매출금. 이렇게 안 적어요. 외상값을 적을 때 외상 매출금이라고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안 적는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활동을 좀 구분하자 이거죠. 본연적인 있죠. 주된 영업 활동이 뭐죠?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때 채권 채무하고 서포트하는 할 때 발생되는 채권 채무 있죠. 그걸 좀 구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뒤에서 배우게 될 건데 일단 알아주세요. 미수금 들어보셨죠? 미수금 이렇게 쓴다고. 요거는 영업활동 이렇게 좀 영업활동의 채권, 요거는 비영업활동 이렇게 해서 이것도 영업활동 이렇게 돼요. 이건 다 영업활동이에요. 자 볼게요. 업무에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고 그죠? 갚을 뭡니까? 외상대금. 그러면 지금 얘는 이렇게 한 거예요. 토지를 매입한 거잖아요. 토지를 100원 매입했다. 그러면 현금을 줬으면요. 물건 사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현금을 준 게 아니고 뭐인가? 나중에 주기로 했다 이거죠. 그럼 내가 나중에 둘 채무가 빚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갚아야 될 건지 받아야 될 건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냐 이거죠. 글을 잘 읽어내야 된다고요. 그럼 요거는 부채가 되는 거구나. 그럼
그럼 이것도 똑같이 외상 매입금 안 써요. 외상 매입금은 미지급금 써요. 그것도 비용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미수금하고 외상 매출금하고 미수금하고 구분하네? 또 뭐를 구분합니까? 외상 매입금하고 미지급금하고 있죠. 채무를 또 구분하네?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정확한 개념은 회계 처리할 때 또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 과목에 그죠? 외상 매출금도 있고 미수금도 있다. 이게 자산이구나. 그 다음에 부채에 뭡니까? 외상 매입금하고 미지급금이 있구나. 그런 부채가 있다는 정도만 일단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예, 돈을 1년 내에 그죠? 우리가 이제 상환 받기로 하고 대여한 금액이 있어요. 돈을 빌려줬다고요. 대여. 반대가 뭡니까? 차입. 여러분들은 그죠? 9번, 10번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대여가 좋을까요? 차입이 좋을까요? 대여가 좋죠. 왜 대여가 좋을까요? 대여하면 뭐가 생겨요? 나중에?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이자라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자 수익인지 비용인지 구분하세요. 이자라 뜬지 말면 안 되고. 이자 뭐요?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빌린 사람은요, 그 자금을 사용했다는 희생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여한 금액은 뭐냐 하면 나중에 결과물이 이자 수익과 비용이 되지만 일단 돈을 빌려준 거는요, 지금 나중에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산이 됩니다. 돈을 빌려준 거, 돈 빌려준 거, 그건 대여금이랍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1년 내라고 하는데요, 뭐 뒤에 유동성 배열법에서 배우게 될 건데 지금 당장 말씀드리면 1년 내라면 우리 그죠? 여기 계정을 기록할 때 단기라고 붙여요. 그럼 1년을 초과하면 장이라고 붙는데 그 개념은 뒤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그냥 한번 더